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먼 길까지 오신 선생님 모시고 이 강연을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7번째 백제 역사 이야기. 벌써 6번 그동안에 백제가 어떻게 일본 5세기에 일본 세 군데 담으로 요새 말로는 식민지, 옛날 말로는 고을을 갖다 찾아오고 있었나.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광개 토왕비, 여기에 이제 그 모형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6m의 크기가. 거기에 이제 글자가 빽빽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왜라는 말이 4군데가 나와요. 그 왜가 누구냐? 그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 사실은 백제 서울이 371년서부터 475년까지는 어디 있었냐? 이것도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한 얘기. 등등. 오늘은 임나가라를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식민지한 근본 정당화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임나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선 300년 동안 자기들이 찾아오고 있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게 식민지해도 이건 마땅히 자기들 찾은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논리를 펴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도 엉뚱한 얘기를 갖다 요새는 혹은 인기 있지만은 아직도 100년 동안 그렇게 떠들어왔으니까 전 세계로 이 얘기가 퍼져 있어요. 임나가라가 뭔가 사실 궁금한 얘기죠. 그 얘기를 갖다 오늘은 얘기할 차례인데요. 그것을 연구하는 제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이 뭐냐.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도입니다. 이도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도가 뭐예요? 이도. 응? 글쎄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우리 그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우리 말을, 지명을, 이름을 한자를 빌려서 기록해 놨거든요. 그 한자를 빌어서 우리말을 적는 방법, 이것이 이도라고 보면 생각해요. 사람들은 사실 이도 자체도 좀 생소하지만은 그거 해도 또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 잘 안 해.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용하면은 재미있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수수께끼가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임나가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지명, 이것을 갖다 몇 가지만 좀 풀이하고 그다음부터 얘기를 갖다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두된 지명들 몇 가지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임나. 임나를 갖다 5세기의 발음은 어떻게 됐냐. 그거 갖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듣든가 해가지고 결국은 거꾸로 우리 이름을 갖다가 한자로 적었을 거니까 그 길을 거꾸로 찾기 위해서 5세기 때 그럼 한자를 어떻게 중국 사람이 현지에서 발음했느냐. 요것이 이제 컴퓨터를 보면은 이스트링 또는 하여튼 그래서 동방 언어 이렇게 치면은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1세기에 무슨 소리, 3세기엔 무슨 소리, 이걸 다 찍거든요, 요새는. 나는 이제 사전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 나오는 한자 임, 요 임자요. 그거는 요게 니엄, 요 정도 됩니다. 나는 이제 어찌나, 이건 나자고. 니엄나를 갖다가 듣고서는, 니에다가 이제 첫째 음절, 요거 하나만 따가지고선
님을 갖다가 따서 님나 혹은 보통 우리 옛날 그 말하는 법에는 대개 받침이 되게 없대요. 님 대신에 님하나 요 정도로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자로 현재 한자로 그 임나로 적혀 있지만은 요거는 아마도 니마나를 적은 글자겠다. 지명이겠다. 나라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본의 기록에는 미마나로 나옵니다. N이 M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마나. 그 미마나가 자기 영토였었다. 이런 영토 주장이 300년 동안 있었다. 5세기, 6세기, 4세기서부터. 이러니까 그거 이제 궁금한 거죠. 사실은 뭘 근거로 해서 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드로, 그 이름 같은 우선 찾아보니까 그럴싸하게 이 임나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니마나를 갖다 적은 것이다. 그럼 니마나는 또 뭐냐? 우리말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니마나는 우리의 임금님 또는 무슨 님 할 때 님 모셔봤다는 그런 분 이게 님이거든. 그 나는 이런 내가라고죠. 그 강 또는 그 물이 흐르는데 그때 이제 보통 그 나라가 세워졌고 땅이 있었고 그래서 나를 갖다 보통 그 나라 이름에 많이 씁니다. 땅 이름에다가 땅 이름 나는 땅을 뜻한다. 그러니까 님이 다스리는 땅 님하나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종발성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이 종발성은 414년에 지금 그 고구려의 수도 옆에 광교의 토왕을 갖다 기리면서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비석의 이제 모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 6m 된대요, 크기가. 그게 아직도 우리 동양에서는 최대의 비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빽빽히 그 역사가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 400년대에 고구려군이 쳐내려면서 신라의 요청을 해서 쳐내려와요. 그러면서 맨 끝까지 온 것이 임나가라다. 근데 임나가라에도 종발성을 그러니까 토벌했다.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발성에 대해서 이게 뭔지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동안에. 이대로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임나를 갖다 하듯이 또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요 종자, 따를 종자, 요거는 또 컴퓨터로 해요. 또 사전 찾아볼 때. 발음이 3세기부터 6세기 중고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발음됐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요 발음이 주엉. 이 정도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 발이라고 하죠. 이건 버리는데, 이거는 무앗. 이렇게 되고. 근데, 그건 이제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첫 음절 또는 T는 L로 보통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발, 부앗이 이제 발로 이제 바뀌고, 또 지왕은 우리 현재는 종으로 이제 받아들이지만은 그때는 요 이들을 볼 때는 요 첫째 Z-O 요것만 더서 zo를 갖다 이제 표기하는데 요 종자를 이용한 것 같아. 그게 발자는 부아트가 되는데 요것은 T가 L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발 이 정도는 발. 이게 조바 이것도 이제 조바라. 그게 이제 조바라가 된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바라는 벌판. 이것도 나라는 뜻도 되고, 조는 여기 그러니까 19세기 전까지는 이 세목골 된 것은 Z 발음과 나서는 한글이야. 두신경 선생님이 아예 쓰지 않으니까 없애버렸어요. 근데 Z 발음을 펴줄 때는 세목골 요거 Z야. 우리 한글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조. 그래서 그 조바라. 요것이 정말 오늘 아무도 몰랐었어요. 근데 몰라 이것도 짐작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제 요렇게 또 바뀝니다. 알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바뀌냐? 초라성으로 나와요. 초라성은 뭐냐? 요거 이제 5세기에 바로, 그러니까 중고음으로는 사우라. 요 정도 되거든. 그거 이제 조금 바뀌어서 사라, 사와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일본 서기, 일본 역사책, 720년에 쓴, 거기에는 사와라로 나와, 이게. 네, 거기까지 또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알고 보니까 초량으로 바뀌어, 우리 기록에는. 신라시대 때, 또는 고려시대 때, 또는 조선시대 때까지. 현재도 초량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게 초량, 이거는 뭐냐? 마찬가지로 사오, 리앙. 그래서 이것도 첫째, 이제, 음절만 따가서 처음에는 소, 그 다음에 이 리앙은 요 앞에 L하고 A만 해서 이것이 라가 되고, 소라. 또는 이게 소라도 돼요. 그게 또는 이걸 갖다 초바라로 이렇게 둬서 이렇게 소바라. 그 다음에 이제 모말에다 이제 말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모맛. 이게 이제 바뀌어서 모말. 근데 사실은 요때쯤 여기서는 이 소리 갖다 이용해서 그 모자 털이거든. 옛날 말은 도로래, 이게. 그것도 이제 음절부터 덜 갖다가 이 모자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이도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 그건 또 다 바뀌어놓은 거고. 그게 사실은 모말로 썼지만은 이것이 더 말하다 하는 것 같더니 나타났던 거예요. 모말이라는 한자를 써가지고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같은 이름인데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제상으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거는 또 제자를 갖다 한자 찾아보니까 TA 이 제자가 TA에서 요거에 이 첫째 그 T하고 E해서 태 이것이 더가 되거든. 근데 상자는 맏형 할 때 마하고 티것 이것이 이제 그 전형을 말하래요. 그것도 산마루 할 때 마루 이렇게 위가 있는 마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뜻을 갖다가 한자로 이용했어. 마루. 그래서 제상을 썼지만 이것이 원래는 더 말하라 뜻하는 거다. 그런데 같은 더 말해도 일본서에 이렇게 나와요. 상부유사에는 이렇게 나오고 상부사기에도. 근데 이때 성이 없었거든. 그 멋대로 또 상부사기에는 박가가 돼. 상부유사는 김가가 되고. 그 상부사기에는 박지상이라고 상부유사에는 김재상이라고. 이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이두르게 쓰더라도 그 잘 이제 관용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참작하고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꾸만 참작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래 이름이 이랬을 거라 이런 식으로 요 정도는 이제 그래도 요게 이제 요스가 됩니다. 이 역사를 갖다 푸는데 고대 역사를 이게 제 나름대로 요걸 갖다 이제 밝힌 거죠 그동안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면은 니마나가 님네 나라. 그러면 이 니마나 나라가 어디 있었으며 그때 그 다스리던 님은 누구였겠는가? 궁금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일본 사람이 그렇게 끈질기게 300년 동안이나 자기가 다스렸다는 이런 미마나, 니마나 이게 누가 다스렸겠는가? 궁금한 얘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 우선은 님이 누구냐, 이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요거부터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외왕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아마도 여기에 니마나의 한때 임금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은데요. 그 근거를 갖다 좀 말씀드리죠. 근데 그걸 하려면 한 369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얘기해야 돼요. 일본 서기에 보면은 그 진구라는 그런 왕후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장수를 보내서 가야 지방에 7나라를 차지하고 이것을 백제에 하사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1968년에 동경 북쪽 한 65km 되는 곳에서 교다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 일본 각지에서 보니까 고분을 갖다가 이제 발굴해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물도 나오고 이제 유물도 나오고 이걸 전시하면서 관광도 오고 역사도 배우고 그러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커다란 고분들 갖다가 파봤어요. 그게 보물 같은 거 무더기도 나왔거든요. 그 이제 그걸 잘 복원했는데 10년 지나니까 녹신하더래. 그 처리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금빛까지 번쩍번쩍하고는 글씨가 적혀있는 칼이 나와. 그것이 밝혀져요. 일본 국보가 되거든요. 이 고분을 갖다 이나리야마 고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나리야마 고분 나오는 칼이라서 그 이나리야마 고분 출토 철검 일본 말로는 거기에 글자가 115자가 적혀있는 게 밝혀져요. 그게 일본 국보가 되거든요. 그게 1급 자료죠. 5세기 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 갖다 일본 유명한 학자들 죄도 대며 붙어서 이것 봐라. 이거야말로 일본이 그러니까 왕실이 나라에 있어가지고는 이 동경 지방까지 보내서 다스리고 또 규슈까지 보내서 다스린 이거는 그 아주 좋은 고각 증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줄 알았죠, 주다도. 지금도 또 일본사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살펴봤죠. 이도로 또 이것도. 그러니까 딱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백제가 동경 근처에 다무로, 요새는 다무라고도 한자 적지만 다무로예요, 원래는. 그게 다무로, 고을 또는 식민지, 이걸 다스릴 때는 이건 고각적인 틀림없는 금속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다무로, 이게 이제 요새 말로는 그 컬러니, 프로빈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벌써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게 엉뚱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얘기 되돌아가서 왕제가 누구냐 하면은 칠지달은 그냥 아까 얘기한 거 369년에 사실 그 칼에 대한 얘기도 다무로가 있었던 그건 증거라서 자꾸만 얘기를 캐다 보니까 결국은 다무로가 일본에는 3군데가 있었고 그런 걸 조금 더 거슬러 보니까 사실은 그 일본 서기에 적힌 대로 가야 7나라를 일본이 차지해서 백제에 하사한 게 아니라 백제가 이걸 차지하고 그때에 왜군이 이게 지원군으로 나서요. 근데 그것도 좀 얘기죠. 이 왜가 누구냐? 근데 아까 하여튼 그 왜의 우두머리 이것이 외왕지로서 이제 백제 대왕이 그 7나라를 차지한 그리고 가야 나라를 차지하는 데 도와줬기 때문에 공들을 치하해서 하상칼이 바로 이 칠지도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칠지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 7. 지는 가지. 가지가 7 달린 칼이다. 이것이 몇백 년 동안 이소나가미 신궁이라는 요거 이제 나라 현에 거기엔 덴디시라는 곳인데 그 옆에 있는 신사예요. 거기에 이걸 모셔왔었어. 근데 명치유신 이 땅에 한 100년 전에 그것도 이제 일본 신관 이렇게 뜯어보니까 거기 글자가 쭉 적혀 있어. 그 중에서 이제 글자 중에 외왕지가 있고 이게 백제 왕이 외왕지에게 후왕으로서 하사한 것이 바로 요 칼이다 하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칼을 줬겠는가? 바로 이 369년에 백제가
가야 지방을 차지하면서 그 도와줬기 때문에 고맙다 이런 공도를 취하면서 하사한 것이 이 칠지도다. 그게 이것도 이제 제 주장이지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왕지가 이것을 받았다 하는 걸로 저는 해석하는데 그러면은 그 근거는 또 뭐냐 이렇게 되죠. 이게 아무도 이거 한 얘기 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칠지도 자칫만 해도 이것이 일본에서 이제 하사한 거냐 또는 바친 거냐 이게 그동안에 왈가왈부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 조리있게 한결같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젊은 분들이 더 이제 이어서 여러 가지 증거도 더 찾아내고 알아봐야겠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칠지도 이걸 하사받은 것이 외왕지인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 받았다 치더라도 그 외왕지 외왕 아니에요? 그러면은 백제가 외왕해 주었다. 다 그럴듯땡인데 그럼 외왕지가 또 누구냐? 이것도 궁금해져요. 그런데 외왕지 직접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일본 서기에 그러니까 맨 초대 천황의 이름이 오진이라는 천황입니다. 오진.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 얘기예요. 그 오진의 거기 이제 일본 서기에 적힌 이름이에요. 호무다 와케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와케가 뭔지 사실은 달들 모르는데 아까 그 얘기한 그 이나리야마 칼글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대로 그것도 화건은 그 백제가 차린 고을 담으로 이걸 다스리도록 백제가 보낸 자제 그 종친에 말하자면 벼슬 이름이 화거야. 말하자면 군수 또는 태수 또는 후왕 이런 뜻을 진 거로 저는 알게 됐죠. 그래서 후왕인 외왕지가 이걸 갖다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상관이냐? 오진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 강의 들은 분은 얘기 들었지만은 오진은 전화 이름이 호무다 와케라고 그랬죠? 그 와케 일본 말은 와케 적혀있는데 그 와케가 확고 그 이나리야마 칼그레다는 확고라는 이름에서 그대로 그게 바뀐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뭐냐? 그거는 그 양반이 다스리던 땅의 이름이에요. 이 호무다가 어디냐? 호무다는 알고 보니까 지금 공주에 있는 땅의 이름이에요. 그게 옛날 이름이에요. 공주 이름이 연전은 고마 있었습니다. 고마. 고가 이제 호모를 받고 그래서 호무다 와케로 된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 오진이라는 이 일본 첫째 천황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백제의 후왕이었다. 공주의 일본으로 396년에 망명에 가서 나라 세워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또 외왕지와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 얘기가 또 일본 서기에 있어요. 그 일본 서기 보니까 일본 서기를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일본 서기를 보니까, 거기에 일본 서기에 맨 처음에 초대 임금 이름이 말하자면은 진무 천황이에요. 아까 얘기한 오진 천황은 10대입니다. 근데 오진 천황의 동쪽으로 쳐들어가서 나라를 찾은 얘기가 나와. 근데 오진이 사실 그걸 한 걸 갖다가 여기서 갖다 오랜 역사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 천황을 갖다 하나 만들고 그때 나온 사건들은 오진이 한 얘기를 갖다 거기다 꾸몄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쳐들어갔는데 이제 이번엔 진무라는 이름으로 오진천왕이 쳐들어갑니다. 규슈에서 쳐들어가 동쪽으로 해가지고 쳐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나라 지방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는 아스카라가 있고 아스카라 옆에 이제 가와치가 있고 가와치 이쪽은 쳐들어갔는데 아주 힘센 적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힘을 못 쓰고 물러나요. 그게 다시 뒤로 갖다 친다고 해서 다시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해. 그 얘기가 그 유보석에 적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백중세예요. 이기지도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적장이 나가스네라는 이름입니다. 이 쳐들어온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그 니기하야히라는 그런 그 임금님 모시고 있는데 그 임금님의 아내는 누이 동생이 자기 아내다. 근데 이 양반은 천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너는 누구냐? 나도 천손이다. 이제 쳐들어오는 사람이. 그래서 서로 다 그 천손이다 그래요. 너도 천, 나도 천손. 그러면은 증거를 대라. 그게 증거가 아니냐 다를까? 다 이제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사람 오진 천왕도 천손이고 거기에 이제 맞아서 싸운 사람들의 임금님도 천손이고 이렇게 된 상판이에요. 그래가서 결국은 이 천손이라는 것이 아마분의 이거는 하늘에 바위로 된 배다. 한자로 해석하면 그렇거든요. 아마는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가라. 한반도를 가리키는 게 하늘이에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오는 이거 신화로 이렇게 꾸민 얘기들이죠. 어쨌든 간에 거기서 돌이 나옵니다. 이 돌, 이게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이와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건 같은 뿔에서 나온 말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와가 우리말로는 바위 아니에요? 이게 바위로 된 배, 이게 뭐 아무 뜻이 없겠지만은 바위에 옛날 말은 뭐냐면 바희예요. 여기 지금 바인의 동산이라고 아까 그 이름이 나왔었죠. 바희. 근데 바희가 배나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배, 바위, 배. 배를 타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말 바위 이것이 그대로 거기 들어박혀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이들을 통해서 또 이것도 주장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둘 다 천손이에요. 근데 결국은 천손을 갖다 맞으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 적장 나가스네의 그러니까 처남이죠. 그게 이제 임금님 노릇인데 그 양반 이름이 니기하야히인데 니기하야히가 결국은 자기 매부 나가스는 죽이고선 그대로 이제 항복해 귀순해버려. 그래서 오진이 이기고 그 땅을 또 차지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요. 그게 397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되돌아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건 잠깐 이제 얘기를 비쳤지만은 그럼 이거 보세요. 두 천손이 있습니다. 한 천손은 니기하야히. 이것도 이제 그 동쪽에서 쳐들어온 이제 천손이에요. 먼저 차지하고 있어서 그 땅을 갖다. 그 나중에 오진하는 이 양반도 쳐들었는데 이 또 천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해서 결국은 근데 이 다시 쳐들은 오진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제의 후왕이었다. 공주에서. 그것이 이제 397년 고구려가 쳐내렸을 때 일본을 망명해서 결국은 동쪽 쳐들어가서 거기서 찾은 나라가 일본 나라다. 외외다. 야마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천손 equals 백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천손 니기하야인데 이것도 역시 천손인데 그러면은 A equals B.
B equal C면 A equal C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선인 니기하야이도 또는 천선인 오진이 백제니까 이 니기하야이도 백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배를 건너왔어요. 이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의 둘이다. 얘가 그렇게 되더군요, 보니까. 간단하게 논리는 A equals B, B equals C 하면은 A equals C. 천선인 그러니까 니기하야이, 천선인 오진, 오진은 백제 사람. 그럼 니기하야이도 백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백제 사람이야, 결국은. 그러면은 백제 사람인데 배를 타고선 건너와서 쳐들어가서 오진이 오기 전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가 한 얘기가? 그러면은 또 얘기 그러면 외왕지원은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질지도, 이것이 관련이 됩니다. 질지도를 이 신궁에서 천몇백 년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노노베 시족이야. 모노노베. 물부지. 이게 이제 근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그 사람 그 족속만 일본에서는 고대로부터 족보를 허용된 시족이에요. 왜 그거는 특권이 있었냐? 아까 얘기한 니기하야이, 이 오진이 쳐들어가면서 결국은 정복한 사람의, 그러니까 귀순해온 그 백제 사람 니기하야이, 이 사람의 후손들이야, 이 사람들이, 모노노베가. 여기 또 A equal B equal C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냐면은 모노노베 시족이 질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지키고 있었다. 근데 그 조상이 니기하야이다. 그럼 니기하야이가 이 질서 관련이 있잖아요. 니기하야이가 이 사람을 받았다. 이런 결론이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외왕지라는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 그러니까 모노노베 시족이 조상인 니기하야인데 니기하야이가 그러니까 그 모노노베 시족이 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온 사람이 니기하야이다. 백제에서 왔다. 백제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은 외왕지일 수밖에 없다. A equal B, B equal C, A equal C. 이 간단한 논리죠.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외왕지인은 니기하야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 건너왔어요. 어디서 왔겠는가? 백제가 이제 칼을 갖다 쳐내려왔을 때, 일곱 나라를 차지했을 때 도와준 백제 사람. 그 땅이 바로 니마나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니마나 카라가 다스리던 백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외왕지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백제 사람인데 왜 왕은 또 왜 왕이냐?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가 손댈 수 없는 땅속에서 나온 것들이 1100년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게 금속이죠? 금속이죠. 다 칼로. 그게 이제 그 다음 또 얘기가 이어갑니다. 그동안에 한 얘기 중국은 369년에 백제가 가야 일곱 나라를 차지했다. 그때 와준 지원군 외로 나와요. 그래서 고맙다 해서 질서를 하사했다. 그 사람이 이제 나라 지방을 먼저 쳐들어가서 차지하고서 그러다 오진하는 천황 일본에서 공주했던 후왕이 뒤따라와서 망명해서 온 길에 또 쳐가서 그때 그걸 갖다 이기고 나라 세운 것이 현재 일본에 이제 있는 왕실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 백제 사람이
이라고 하는데, 주장은 또 그 근거는 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이제 고고학적으로 일본 학자가 이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이 구리로 된 창, 구리로 된 거울, 이런 거 가지고 쳐도는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족의 하나가 모노노베 시족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모노노베 시족이 그 칼 들인데 보니까 신사를 세웠는데 신사에마다 후루라는 거 신령령을 모시고 또는 다무로라는 신령령을 모시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혀놨어요, 양반이. 그것이 모노노베 시족의 증거다. 근데 그 얘기를 내는 거죠. 거기에 이러한 모노노베 시족들이 모시는 신사에 모시는 신령의 이름이 후루예요. 또 거기에 모시는 신령의 하나가 또 다무로예요. 근데 다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 백제가 그 다스리던 고을, 이것을 갖다 다무로라고 했다. 이 다무로를 갖다 이 모노노베 시족이 즐겨 쓰는 지명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옮겨 사는 곳마다 다무로에 비슷한 이름들 갖다 쭉,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기도 살았던 것, 다무로에 이것도. 대마도, 이것도 마자로 들어오거든. 그게 다마라, 이 정도 돼요. 또, 오사카만, 그 앞에 있는 아와지처럼 써있는데, 그것도 한자인데, 다무로에 이것도. 이게 아와지, 그러니까 시곡구 입쪽 쭉,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쓴 지명이 이제 다무로 관련된데, 그게 그대로 또 이 신사에 모시고 있는 터줏대감 이름이 되네요. 이건 제가 이제 밝힌 게 아니고, 김성화라는 분이 이제 밝힌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모노노베 시족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다무로라는 지명을 즐겨 쓰고 다무로를 터줏대감을 모시는, 근데 후루도 알고 보니까 이거는 비료, 이걸 한자로 보면, 우리 한자로는 이 글을 비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대로 하면은 이게 후두로 될 수 있습니다. 흐를 루자는 물론 루가 될 수 있고 후루가 될 수가 있어요. 비루뿐 아니라 그러니까 백제 사람 또는 우리 현대 우리가 하는 요 말이 조금씩 이제 달라졌으니까 뿌리는 같이 이제 같은 한자로 이렇게 달리 말을 갖더니 소리가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후루나 비루나 마찬가지다. 이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재미있는 일이 나옵니다. 얘기가 왜냐? 후루 이거는 온조의 형 아니겠어요? 백제를 세운 온조 비루가 있는데 비루가 바로 이 양반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이 돼요. 조상신이 돼요. 그러니까 모노노베 시족도 이 백제 사람이 건너간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규슈에도 많이 살았었어요. 시곡구에도 많이 살고 나라집안에도 많이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규슈에는 거기도 또 이제 다마라가 하나 생겨요. 거기도 칼이 나와요. 거기도 백제 대왕을 모시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 다마라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백제가 다스리던 고을이다. 그 중에 하나 이 규슈에 있는 거는 모노노베 시족들이 많이 살던 근데 그 지명하고도 또 관련이 됐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네요.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백제 사람인 백제 이주민 옮겨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한 사람인 지라는 사람이 외왕 지가 이 니마나 임나가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 백제가 쳐내려올 때 같이 어울려서 이 가라를 갖다 정복할 때 백제가 거기에 도와준 그 공로로 이 질주를 받았다 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제 주장은. 그게 모든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무리 없이 논리 있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임나가라가 어디 있었겠는가? 이제 근데 사실은 거기 전에 임금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임금님이 외왕지가 말하자 임나가라의 왕이었었다. 근데 백제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외왕이 됐냐? 외왕지라고 됐냐? 사실은 거기 이 모노노베 시족의 우두머리인데 그 각처에 죄다 퍼져 있어요. 규시도 퍼져 있고 대마도도 있고 임나가라도 있고 그거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외왕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진 천황도 이 고구려 비에 나오면은 외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백제 사람이었었거든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임나가라가 이제 요담 얘기거리는 어디 있었겠는가? 그 실마리가 또 여기 들어있어요. 보니까 광개토항 비에. 아까 이제 종발상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391년에 백제가 아니죠. 신라가 고구려에 실성이라는 그 왕자를 갖다 보내요. 거기 아니 실성이는 아니죠. 하여튼 이름은 이제 그렇고 거기에 이제 볼모로 보냅니다. 그게 속국이 돼요. 그런데 백제는 맞서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얻어맞은 거죠. 396년에. 그게 거의 이제 광개토항이 쳐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게 거의 망하다시피 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바치고 비단을 바치고 또는 그 생구라고 이제 그때 그랬는데 노예를 바치고 그 영원토록 노예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게 다 여기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나오지만은 그 300, 그러니까 그 400년이 되면은 이때는 백제가 이게 지금 크게 얻어맞아서 힘을 못 쓸 그런 이제 형편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주에 있던 그 후왕 확고도 일본으로 도망가서 이제 결국은 거기다 나라 세우게 되고 결국은 또 아까 얘기한 이 나라면 칼길에 나온 동육 지방에 있다는 그 담으로 여기도 다사기라고 하동에 있던 백제의 후왕이 도망가서 세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무로에 있던 공주들이 저 도망가가서는 결국은 비게 되고 이게 쑥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비난민들이 아우성이야 또 일본으로 가려고 그게 몰려든 곳이 임나가라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일본으로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게 몰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옆에 신라까지 막 부시고 들어가 난리가 났어요. 그게 아직도 신라는 그때는 고구려의 속국입니다.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제 공개통에 가서 이제 달려갔죠. 그래가서 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5만 명이 쳐내려와요. 그게 어디까지 왔냐? 이 임나가라까지 와서 임나가라에 있는 종발상까지 쳤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록에. 근데 종발상이 어디냐? 그걸 아무도 몰라서 그동안에.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들어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바라라는 것이죠. 그럼 조바라가 어디냐? 그게 이제 다음 얘기거리예요. 이제 이번은
위치를 갖다 찾는 거죠. 임나가라가 도대체 어디 있었겠는가. 예? 근데 니마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있던 그 니마나 가라의 조바라를 광개토왕이 보낸 5만이라는 기마병이 와서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했는데 조바라라고. 그 조바라가 차지했다. 임나가라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임나가라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외왕지휘가 다스리던 나라다. 이렇게. 그게 외왕지휘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건 백제 이주민의 우두머리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좀 문제가 조바라가 정확히 어디냐, 위치가. 이제 그 다음 얘기거리가 또 이제 신라의 볼모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 고구려 5만이 내려왔는데 그때 또 갑자기 고구려 북쪽에서 연나라가 쳐들어와. 난리가 났어요, 고구려가. 그래서 이 5만이라는 군대가 갖다 금방 또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신라가 또 야단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난민들이고 여기에 있던 그 임나가라에 있던 원래 이제 그 군인이고 뭐 이 다말에 있던 군인들이 이게 또 난동을 피기 시작하네. 이 야단이 났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임나가라에 있던 이주민대 우두머리 이것도 협상을 해. 그래가지고선 볼모를 내줄 테니까 볼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만히 그 떠나가라. 이 정도로 됐어요, 얘기가. 이렇게. 그래가지고선 잡아들인 것이 바로 신라의 그 볼모예요. 그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도마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왕자 이름은 일본 이름에서는 일본석에는 미시코치로 나와요. 근데 우리 삼국사기나 유사에는 미사흠으로 나오고. 근데 같은 말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이두니까. 달리 표기됐지만은 둘 다 그걸 갖다 살리러 간 사람이 도마라예요. 그게 박지상이 된다는 거죠. 박지상. 그 일본 기록에는 이것도 삼국사기에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일본석에는 모마리치로 나와요. 모마리치. 근데 이게 도마라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근데 백제 왕자를 갖다가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번에는 사치비꼬라는 일본서기에 사치비꼬 나오는데 이 사람도 백제 사람이야. 모노노베 시족의 우두머리야. 근데 외왕지휘가 떠나간 다음에 그 일대를 갖다 휘잡았던 그 백제 이주민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사치비꼬야.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치비꼬가 이 신라 왕자를 갖다가 지키고 있었어요. 어디서 지키고 있었냐? 대마도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 이주민들이 살고 있던 데라. 다마라. 또 다마라예요, 여기. 대마도가 아니야. 다마라예요, 그때는. 그게 지키고 있는 이 삼국사에는 재산으로 나와요. 박재상으로. 삼국유사는 김재상으로 나오고, 일본서에는 모마리치로 나오고. 근데 어쨌든 그 공통된 얘기예요. 그거 지키고 있었는데, 이 도마라가 와서 꾀를 부려서, 아픈 척 오고 오다가, 하여튼 풀어줘가지고 도망가 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12년 동안이나 402년서부터 418년까지, 그러니까 16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동안에 신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실성왕이 그 고구려에 잡혀갔던 볼모예요. 백제. 근데 돌아와 보니까 또 눌주왕이
그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이 돼 고구려군에 이제 힘을 입었는지 그래서 안가품으로 이번에는 그 전 왕의 아들 갖다가 볼모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성왕이 다시 또 이제 고구려에다가 그 볼모를 또 보내서 했는데 그 아들을 보내려고 하다가 눈치채가지고 실성을 갖다 죽이고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자기 아우가 거기 그 대마도에 가 있으니까 살리려고 그게 박지상을 보낸 거죠. 그런 얘기예요. 18년 동안이나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16년 동안? 16년 동안이나. 그런데 도망갔으니까 이 속았다고 이 미식 그러니까 그 사치비코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쳐들어와요 또 임나가라로. 그게 거기가 이제 말은 실마리가 잡히는 거야. 이 지명을 갖다 하게 되는. 그게 다다라를 거쳐서 그래서 그 사와라 성까지 왔다고 사와라. 사와라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지키고 있던 볼모가 도망갔기 때문에 안가품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쳐들어온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여기 다대포라고 했네. 여기 다대포. 여기 해운대도 있고 여기 경치저축원에 보니까. 근데 대마도가 이제 여기 있거든. 대마도. 거기서 여기 쳐들어와서 여기 거쳐가지고선 대대포를 거쳐서 사와라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와라 있다면 요 근처로겠죠. 근데 여기에 바로 또 동네 이름이 현재는 하단인데 그 전에는 초량이래. 그 전에는 초발이라는 거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초바라가 사와라고 아까 나왔죠. 그 조바라하고 또 다 통하죠 소리가. 이게 바로 요 일대에 말하자면은 그 임나가라가 있었다. 요게 또 여기 드러나네요. 그 임나가라는 사실 외왕지가 다스리는 땅. 그건 백제 이주민의 우두머리.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백제 이주민들이 이제 그 대마도 다마라에서 이 볼모를 지키고 있었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쳐들어와가서 여기 쳐들어와가서 여기 이제 하단 요 근처요. 여기 와가서 신라 사람을 와서 잡아갔다. 근데 신라가 여기 그때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지키고. 그런 곡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드러나는 거죠. 조바라, 사와라, 그래서 사바라, 뭐 소라. 그래서 현재는 하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또 역사가 거기 숨어 있었네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또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쿄도 백제 담으로 오사카에 있던 그 나라집의 입적도 백제 담으로 규슈에도 백제 담으로 이게 이제 5세기 말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무령왕이 그 외왕노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5세기 말에는 그 무령왕이 돌아와가도선 자기 사촌이 거기 이제 왕노릇해. 그게 게이타 왕이라는 일본의 천황이에요 또. 그런 얘기가 또 거기 숨어 있는 거고, 요 다음 또 얘기에 넘기로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일이 일어나면은, 무령왕이 이제 왕이 이제 일본에서 외왕 노릇 하다가 502년에 돌아와서 백제 이제 왕이 돼, 대왕이 됩니다. 그 자기 이제 후계자는 왕으로 불러요. 남자. 그게 또, 그 금속, 그 거울에 또 그렇게 적혀 있네. 일본 사람은 물론 달리 해석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금속문에 나와요, 이것들이, 이 얘기들이. 그 사람들이 왜 이걸 갖다 연구 안 했는지. 늘 답답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무령왕이 온 다음에는 이 양반이, 그 앞에는 자기 이제 동서왕이 있었는데, 동서왕이
암살당하잖아요. 동성왕 자체도 사실은 알고 보니 계로왕의 아들이 아니야. 상속에 적은 대로. 그러니까 그 문주왕이 계로왕의 작은 아버지 아니면 외삼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 또 내막이 있었네요. 그게 암살되니까 자기 아들도 죽고 상고나. 그러니까 이제 502년 되면 부랴부랴 이 무령왕의 외왕부가 와서 무령대왕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475년은 장수왕이 내려와가지고선 계로왕의 목을 치잖아요. 아츠상에서요, 바로 앞에. 이죠. 그 광진구 바로 그 강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로왕은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동성왕이 그렇게 죽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이 와서 이제 무령대왕이 됐는데 그때는 북쪽으로 쳐들어가 또 다시 남쪽으로 또 쳐들어가고 남쪽으로 쳐들어서 임나가를 또 차지하네요. 알고 보니까 거기 거다 예거리입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다대포에 대한 그 그림인데 요게 지금 다대포가 있는 그 근처에 이런 식으로 죄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 아마 그 하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거 신김씨부터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김해김 씨거든요. 김해김 씨의 이제 조상의 한 분이 김유신 아닙니까? 김유신 장군. 근데 이 진경대사라는 백제의 그 큰 스님 몇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적혔냐면 김유신 이 어르신의 선조는 인나가라의 왕족, 사바라에서 온 인나가라의 왕족이 있다.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그거 24년에 세운 비석인데 저는 그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은 김유신 장군의 조상, 김해김 씨의 조상도 인나가라의 왕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신김씨로 나와요. 신은 뭐냐? 김해김처럼 본관이 신이다. 신은 뭐냐? 왕망에 세운 나라가 신 아니겠습니까? 전한 후한 있을 때 그 몇십 년 동안 하던 나라. 그런데 사실은 왕망이 아니라 김가를 갖다 이렇게 바꿨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김할지의 이제 후손이다.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신김씨라는 건 사실이고 여기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건 그 돌에 새겨 있었거든요. 924년에. 그 신김씨가 임나가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왕이 했었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왕지가 차적이 전에부터 있었는지 왕족으로. 그러니까 그때 눌러 있다가 뭐 고구려군이 쳐내려온 400년대에 김해로 이제 옮겨 살았는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궁금하네요. 그거는 젊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요건 조금 더 얘가 좀 뛰는데 아까 그 난리판에 그 피난민들 400년대에 그때 일본들 많이 건너가요. 그것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그게 아까 그 얘기한 그 다마라 그 섬이라는 것이 이제 요 대마섬이 여기 있거든요. 대마도가 여기 이끼섬이고 여기 후쿠오카 사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백제 왕자가 낳은 날이 여기 요 근처 어디 섬이 있습니다. 섬에서 났습니다. 무령왕이. 거기는 섬 이름이 가까라 또는 가하라라. 가하라가 백제 고마의 다른 이름이 가바라입니다. 그 임금이 있던 그 큰 겨자 이름이 언제든지 가바라, 가사라, 가시아라, 가하라 이렇게 돼요. 전통으로.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대마도 여기 있습니다. 이 부산하고 가깝죠. 규슈하고도 가깝고. 그 섬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척박해 사실은. 그 여기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죠 사실은. 그러나 하여튼 한반도에 가깝습니다. 그게 또 일본도 건너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이주민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여기서 사기도 오고 규슈에도 사기도 오고 동쪽까지 가서는 나라지방을 살리고 이렇다는 거죠. 이랬었다는 거죠. 그게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고 그거는.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서기 겐소 3년 478년은 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백제 사람하고 백제군 사이에 이제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러다가 512년 요게 하면 게이타의 6년입니다. 이때 그 부산 지방에 네 땅을 갖다가 그 야마토 그러니까 일본이 백제에다가 요 네 고장을 갖다가 하사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369년에 가야 일곱 나라를 갖다가 백제가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석에는 그걸 갈아서 가필합니다. 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선 백제에 하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법이에요. 백제가 차지했는데도 자기가 이제 하사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런 나라 이름들, 이런 땅 이름들, 이것이 또 이득풀이할 것 같다면은 이 종발상, 조바라, 사와라, 초라 이것도 관련이 돼요. 보세요. 어디다 놨지, 내가? 아, 여기는. 이 한자는 이렇게 써놓고 일본 그 토의 달기를 갖다가 달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컴퓨터 찾아봤거든요.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5세기에 그러니까 중고음은 치야, 치. 칠이야, 칠이. 이렇게 칠을 찾은 거죠, 여기서. 다리가 아니라 칠이에 칠이. 그 사단은 사덕이라는 이제 현재 이름이고, 모로라는 동네도 모라동이라는 것이 이제 부산에, 그러니까 고체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상단 하단으로 현재는 바뀌었더군요. 다리인가 어떻든 간에 이 칠이에 보니까 한자 찾아보면은 이게 칠이, 초로, 초라, 조바라, 사와라 다 같은 이름들이 쭉 바뀌어온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게 부산 지방 갔다가 이제 백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512년입니다. 그러면 그 곡절은 자세한 걸 잘 알 수가 없지만 그게 이제 뭐 기록이 없어요. 이게 잘 알 수 없으면은 512년 되면은 백제 무령왕이 차지했어 그걸. 임나가를 차지했어 도로. 그런 역사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얘기가 또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차지했죠? 거기에 백제 피난민이 잔뜩 있다가 일본에 갔고 뭐 고령간이 이쪽으로 도망갔을 거고 근데 우글거리고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게 400년서부터 이게 510년, 100년 사이에 3, 4대 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국내에 사는 이렇게 떠돌이 사람들 갖다가 데리고 와서 농사에 종사시켰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와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 백제 사람들 갖다가 3, 4대에 걸쳐서 호적을 조사해 가서 돌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개가 합쳐집니다. 이게 틀림없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요 임나가라 이쪽 근처에 살았던 백제 사람들 갖다가 도로 데려갔어요. 점령입니다.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2년 이쯤 되면 백제가 분명히 차지하고 거기 백제 사람 갖다가 그 떠돌이 사람들다 피난민들다 도로 데려갔다. 그래서 농사에 이제 종사시켰다.
하는 것인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벽골제라는 것다 김제 그 근처에 있는데요. 이거 세웠다. 그러니까 농사를 이 평야에 크게 김제평야 해서 한 거죠. 근데 김제평야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얘기로구나. 어디에 내 지도를 적어놨었는데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516년이 됩니다. 아까 510년 이쪽에는 임나가를 차지했죠. 그러면서 그때에 일본의 무령대왕이 자기 사촌이 다스리는 일본 나라에다가 오경 박사라는 유교 박사를 갖다 보내요. 3년 교대를 보냅니다. 또는 그 아들인 성왕은 불교를 갖다가 보내고 이런 식의 이 문화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때 백제가 이 북쪽하고 남쪽으로 부산까지 쳐내려갔잖아요. 북쪽에서도 싸움을 벌여요. 그러니까 신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백제가 양쪽으로 쳐내려온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지금 자꾸만 서쪽으로 팽창을 시작해요. 그게 527년 되면은 김해 가야 김군 가야라는 거 또는 임나가라 이쪽으로 차지해버려 그냥. 그게 자꾸만 그래서 또 이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거까지는 더 얘기 시간이 없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임나가라가 결국은 이 부산 지방에 있었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신라가 한번 뺏기도 하고, 또는 그 백제 이주민이 차지하고 있다가 백제가 차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라가 도로 뺏었는데,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거기서 유물이 또 많이 나옵니다. 복천 박물관에 가보면은 백제 유물이 많이, 가야 유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말에 씌우는 갑옷,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발굴 자리가 얼마 안 되는데, 백제 지방에서 이게 또 발굴이 되네요. 이 공주산성, 거기에 보면은 마갑이 다 나옵니다. 말에 씌운 얼굴에 갑옷.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 기꼬지라고 새로 된 그 꼬지도 나오고. 그때 백제가 이런 기마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 임나가라니, 기마가라니, 이걸 차지했을 때도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하셨고, 그것이 바탕을 내가서 이 김해니 또는 임나가라, 부산이니, 이 복천고분들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유물들이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싶은데,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이거 보면요, 이 서산 가까이 있는 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4세기 말의 무덤에서 이 단지가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말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수리된 기꼬지가 있죠? 이것은 고구려에서는 그 벽화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동경 근처 거기서도 나와요. 또는 그 김해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기마 문화의 그 증거인데, 백제가 벌써 4세기에 이런 식으로 이 기마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증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 나왔대요. 이게 서산 근처인데, 서산 근처에서 질주로 만든 그 칼을 만든 그런 야철지가 최근에 또 확인이 되고, 거기서 나온 이러한 부산 지방에서 나오는 갑옷들입니다. 이게 저기서 나와요. 지금 공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한 5세기 때. 그러니까 이 백제 기마 문화가 급속하게 퍼졌다. 이런 증거로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말씀드리고서 요약해 보면은 결국은 이 백제가 이 가야 지방을 차지하고 일곱 나라를, 그때 임나가라가 도와줬고, 그때 그 우두머리가 외왕지이고,
동진에서 나라점에 우선 있다가 오진 쳐들어갈 때 귀순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모노롭의 시적으로서 5세기 말까지 떵떵거렸고, 그러고선 이 양반들이 담무로라는 이 터줏대감을 모시고 있는 신사들 갖다 자기들 있는 곳마다 세웠고, 또 이 부산에 있는 임나가라, 여기에는 532년에 결국 백제가 찾아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백제가 찾아오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하는 걸로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